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과 경북은 아침에는 조금 서늘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최고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날이 계속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는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로 조금 서늘한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오늘부터 쑥쑥 올라갑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 28도, 내일은 29도, 모레는 31도까지 치솟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더불어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한낮에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한편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늘과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더위와 함께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공원이자 불국사와 석굴암 등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경주 토암산에 산사태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산 아래 상당수 마을 주민들도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환경부와 산림청, 문화재청은 복구 계획 마련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연합이 최근 경주 토함산 일대를 조사한 결과 24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견됐습니다. 2년 전 태풍 흰남노 이후 집중 발생했는데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경주시 등 관리기관이 제각각이어서 지금껏 방치돼 왔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틀 동안 현장 확인 후 토목 구조물이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지, 장비 접근이 어려운 곳은 자연 복구나 모니터링 강화 등 복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합동조사를 통해서 피해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구 등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굴암 위쪽 두 군데 산사태는 우선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긴급 보수비를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현재 응급 조치가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보강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에만 치우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토함산 동쪽과 서쪽 사면에 위치한 문무대왕면 범곡리와 하동, 마동, 진현동, 외동읍 신계리 등도 대규모 산사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령의 주민 대피 계획 마련은 물론 대피 훈련 실시, 대피소 안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가 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여기에는 이제 대피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대피 체계 그리고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훈련까지 6월까지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사태라는 시한폭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워낙 많은 부처가 관계돼 있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 해법을 마련해야 하고 장비와 인력,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7월부터 홍수경보가 발령된 곳이나 방류 중인 댐 주변으로 차가 진입하면 지하차도 등 위험한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환경부는 또 홍수 발생 시 지자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전 구간에 0.5에서 1km 간격으로 설치된 CCTV 영상을 지자체에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서울 도림천을 대상으로 실시된 도시 침수 예보는 올해 포항 냉천과 광주 황룡강, 창원 창원천에서도 실시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11년 만에 고향 포항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고향인 덕실마을에서 늘 마음은 고향에 있고 어딜 가도 포항 시민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 포항에 머무르며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KTX 포항역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마지방을 가득 메운 환영 인파가 이명박을 연호하자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을 내가 따뜻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향인 덕실마을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중건식을 연 경주 이시제실 이상제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현판과 공훈 앞에서는 밝은 표정으로 기뻐했고 저걸 한문 한글로 쓰라 그래서 내가 제실에 올라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며 옛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주민들과 잔치국수, 감주를 함께하며 늘 마음은 고향에 있고 어디 가도 포항 시민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포항이 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문에는 MB 정부를 함께 이끌었던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함께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포항시 아동 양육시설인 설린애육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포항 방문 이틀째인 오늘은 포스코 국제관에서 조찬 기도회를 갖고 어릴 때 다녔던 포항 제1교회를 방문합니다. 이어 포항 지역 정재인들과 오찬을 하고 친구인 천신일 세종회장의 포스텍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것으로 11년 만에 포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코스트코 입점 추진과 대통령 민생토론회 포항 개최 건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코스트코 유치 추진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고 시 외곽에 입점하면 전통시장과 상권 충돌을 피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미국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을 만나서라도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경북 지역 민생토론회가 포항에서 열릴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면서 토론회가 포항에서 개최되면 포스텍 의대 설립,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2차 전지 특화단지 후속 사업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인가했습니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졌는데요.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이제 전국으로 지점을 확대하게 되는데 인가 부대 조건으로 은행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두는 조항이 부과돼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했던 DGB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습니다. 대구에 본점을 두는 것이 인가 부대 조건입니다. 시중은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7번째고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시중은행이 탄생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10달 만입니다.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최소 자본금 요건과 금산 분리 원칙으로 불리는 비금융 주력자 주식 보유 한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만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금융사고가 심사 과정에서 걸림돌이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연계 개설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고객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고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제출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시중은행이 되면 전국으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고 지방은행으로서 물어야 했던 높은 자본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 금리는 높게 대출 금리는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57년 금융 노하우로 전국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상생금융의 실천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두터운 혜택을 지원하겠으며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구은행은 다음 달 초 사명을 IM뱅크로 교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에 14개 영업점을 신설합니다.
또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기존 시중은행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탄생. 대구은행은 지방에서 전국으로 또 해외로의 진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금융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앞으로 사과와 배나무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10년 이내 화상병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소독하지 않은 작업도구를 사용한 경우 등도 손실보상금이 차등 감액됩니다. 포스코 그룹사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인 광양시의 포스코 아카데미가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연간 2억 5천만 원의 시비를 들여 40명을 선발해 넉 달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데 광양시는 취업률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지난 2019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는 현재 5기 교육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류 심사로 단기 과정 교육생 80명을 뽑아 2주간 교육기간을 거쳐 다음 달 안에 최종 4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교육은 7월부터 4개월간 광양만권 HRD 센터에서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특히 포스코그룹 취업이 목표라는 점을 감안해 현장 실습 과정까지 포함시켜 취업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현직 포스코 그룹사 이렇게 퇴직자분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또 이제 실습을 좀 추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했습니다. 포스코 측도 지난 4년간의 아카데미 운영과 채용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아카데미의 궁극적인 목표가 취업인 만큼 지난 4년간 평균 57% 수준인 취업률을 더 높이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운영 중인 여수 테크니션 스쿨의 경우 지난 14년간 여수 산단 취업률은 평균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별도의 2차 전지 채용 약정 과정을 통해 취업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며 앞으로 채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채용 약정을 좀 더 높이려고 가능하면 이제 채용해가지고 이제 채용을 전제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의 또 다른 결실인 포스코 아카데미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정적인 취업 보장이라는 광양시의 대안 찾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어제 경북문화관광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문단지에 조성된 관광역사공원을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0억 원이 들여 조성된 관광역사공원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조형물 등을 설치해 우상화공원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단지 조성에 대한 역사를 알리기 위해 공원을 준공했고 우상화공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위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풍력법과 고준위 특별법을 맞바꾸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진행하고 다음 주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 화재에 대비한 차량용 소화기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소방청은 현재 소화기 비치 의무가 7인승 이상에서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전국적으로 11,300여 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리는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중 행사장 인근 화장실을 개방합니다.
시는 영일대 해수욕장과 설머리 물회지구 해안가 식당 등 25곳에 열린 화장실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정된 업소에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손세정제와 화장지를 배치해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방과 후 놀이배움터 유치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방과 후 놀이배움터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유아 놀이 중심의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0곳의 시범 유치원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64곳을 선정해 모두 4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경상북도고 하위 시군구 5곳에도 경북 3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북의 청소년 비중은 13.9%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시군구 중에서는 의성 6.8%, 청송 7.4%, 청도군이 8%로 하위 5곳 중에서 2,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당분간 날이 계속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는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로 조금 서늘한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오늘부터 쑥쑥 올라갑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 28도, 내일은 29도, 모레는 무려 31도까지 치솟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더불어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한낮에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에 예상됩니다. 한편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늘과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0도, 김천 9도로 평년보다는 2, 3도가량 낮은데요. 낮에는 대구 28도, 구미는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9도, 봉화는 4도로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안동 27도, 봉화는 25도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출발해 낮에는 28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낮더위와 함께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낮 기온이 계속 30도를 넘나들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